자, 페이지 46페이지고요. 우리 이어서 충돌과 충격 완화. 요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야.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덧붙일 거 없습니다. 간략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부딪히는 거 지금까지 충돌에서 배웠거든. 운동량을 가진 녀석들이 분명히 부딪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기고 그 변화량만큼 우리는 뭘 받았다? 충격량을 받았다. 그 충격량이 있다? 내가 그 충격량 때문에 데미지, 즉 충격을 받을 거야. 힘을 받을 거야. 그 힘 때문에 아픈 거야. 되니? 다시 한번. 내가 아픈 이유는 뭐 때문에 아프다고? 힘 때문에 아픈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녀석 바로 충격력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력은요, 어차피 충돌을 할 거 아니야. 충돌하면 충격량 어차피 생기지? 충격량 생긴 상태에서 충격력을 내가 줄이자라는 게 나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주어진 시간에 따라 힘을 받은 총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충격량이라고 한다. 저렇게 썼을 때 조심할 건 요 힘입니다. 요 힘은 물체가 받은 모든 힘의 총량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슨 단위로 따지는 거야? 합력 단위로 따지는 거야. R자임 단위로 따지는 거야. 시그마 F 단위로 따지는 거야. 자, 지금 어쩔 수 없이 충돌을 하게 됐어. 그러면 이 충격량은 생기는 겁니다. 무조건 생기는 거야. 무조건 생겨. 이렇게 충격량이 생길 때 충격량이 일정하게 생기겠지? 안 바뀌어요, 이거. 그러면 나는 힘과 시간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가 있어. 세 개의 값 중에서 하나의 값이 일정하니까 힘과 시간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의 관계죠. 됐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을 늘려 힘을 줄일 수도 있고요. 시간을 줄여 힘을 늘릴 수도 있어요. 맞아?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니까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 이게 일종의 무슨 개념이냐? 할부 개념이야. 써나 할부 개념입니다. 너네 물건을 살 때 플렉스 아니냐고 현금 주고 그냥 한 방에 살 수도 있지. 아니면 카드로 샀을 때 일시불을 살 수도 있지. 맞아? 그런데 어차피 가격은 똑같은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하지? 시간을 늘려서 한 3개월, 그 다음 6개월, 12개월, 뭐 24개월, 60개월 할부를 해서 한 달에 내는 돈을 줄이잖아. 그럼 나한테 타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맞니? 근데 그거 아니? 선생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작년까지는 12개월 무이자 할부 되게 많았거든? 올해 없어, 그런 거. 올해 없어. 올해 끽해봤자 3개월, 2개월이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야. 니네가 나중에 살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몇 번 생길 거야. 경기가 졸라 안 좋아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안 써. 돈을 안 쓰니까 뭐야? 카드는 일종의 빚이에요. 내가 빚을 내면서 산 거야. 그 다음에 다달이 갚아야 되는데 다달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러면 카드 회사에서 무이자 할부를 안 해. 알겠지? 지금 이런 상황이야. 경기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어머님이나 또는 아버님 또는 부모님이 니들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가지고서 지금 학원에 보냈는데 숙제를 안 해와? 그냥 아주 뒤지게 혼나야지 그냥. 그런 새끼들은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욕을 먹어가지고. 자, 그래서 목표는 이겁니다. 충돌 시간을 늘려 힘을 줄이자. 그러면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플 것이다. 덜 아플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데미지가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뭐야? 완충이죠. 충격을 완화한다. 완충.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이 나머지 밑에 쭉 있습니다.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 그래프가 하나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을 거야.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 힘이 일정하지 않은 그래프야. 이렇게 시간에 따라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뭘 따진다고 했어? 평균 가지고 따진다. 그치? 평균은 무슨 값이다? 중간값이다 라고 했고요. 이 그래프가 왜 그려졌느냐? 요건 설명을 요 가운데 중심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벽이 있어요, 벽. 벽에 먼저 부딪힌다고 칠게. 자동차끼리 부딪힐 수도 있고 아무튼 부딪혀. 부딪히게 되면 처음엔 살짝 닿으니까 힘이 약하겠지. 한 요 정도. 닿기 직전. 좀 닿으면 약하게 닿을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져가지고 완벽하게 닿으면 힘이 쫙 커지지. 여기까지. 그런 다음 완벽하게 부딪힌 다음에 이제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면 접촉을 이제 끝내게 되니까 힘은 쭉 줄어들어서 떨어지게 되면 힘은 없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왜 생겼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부딪힐 때 힘이 커지고 이제 떨어질 때 힘이 떨어진다. 그렇게 시간에 따라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땐 뭘로 따져라? 평균으로 따져라. 그 다음 힘과 시간 관계 그래프에서 무조건 아는 면적은 뭐에 해당된다? 충격량. 그럼 이 충격량 구하라고는 나왔나? 안 나와. 왜? 니들 적분 안 배웠으니까. 대체 그냥 아랫 면적이 충격량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랑 같다. 그거만 알면 끝납니다. 자, 이제 밑으로 보시면요. 충격력과 충돌 시간의 관계라고 돼 있어. 이건 바보 아니면 맞춰요. 니네가 요 안에 자동차에 타고 있다고 치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 속력이 한 뭐 50km/h 아니면 뭐 100km/h 그 속도로 벽에다가 전속력으로 돌진한다고 해봐. 뻔해서 번데기죠. 얘 죽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얘는 지금 건초 더미잖아. 이거 부딪힌다고 죽어요? 죽진 않지. 살긴 살 수 있지. 거기다가 요 안에다가 우리가 무슨 상태? 안전벨트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레이서 같은 경우는 헬멧도 끼고 맞지? 옷도 입고 그치? 그러면 살 확률이 훨씬 높지. 나 이번에 영상 하나 봤는데 유튜브에서 자동차 경기를 하고 있었어.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경기할 때는요 운전사 한 명 있고요 옆에 내비게이터라고 해가지고 야 오른쪽으로 가 좌회전 우회전 뭐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항상 두 사람이 타거든. 그 두 사람이 막 그 오프로드 막 겁나 빨리 가. 코너에서도 100km 이상으로 돌려. 그런데 코스를 벗어났어. 코스를 벗어나니까 뭐야 옆에가 낭떠러지야. 그럼 낭떠러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저 새끼 죽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 속도 정말 빠르니까. 근데 실내 카메라야. 실내에서 밖에서 찍은 게 아니라 실내에서 찍은 거. 그 사람들 가만히 있어. 편안해. 왜 편안할까? 경주운 자동차는요 안전하라고 일단 요 안에다가 뼈대를 또 세우고요. 그치? 걔네들 헬멧도 쓰고요. 안전벨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전벨트가 아니에요. 이거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차는 거 있지. 전투기 조종사들 뭐 이런 거. 그런 안전벨트니까 되게 편안하더라고. 걔네들 불만 안 나면 산대. 불만 안 나면. 그래서 땅 부딪히는 때까지 편안하더구만. 야 근데 그것도 능력이 아니냐? 우리 일반 나 같은 이제 개정료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우와 뭐 이렇게 놀랄 거 아니야? 걔도 그러지 않아. 편안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건 맞고 우리 현재 얘는 살 수 있고 얘는 뒤진다. 아 거꾸로 했거든. 얘는 뒤지고 얘는 죽는다. 왜? 접촉 시간이 짧아서 힘이 크고 얘는 접촉 시간이 길어서 힘이 짧아서 그렇지. 힘이 작아지고 이게 바로 완축에 해당되는 거야. 됐어? 넘겨. 자 그럼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이거죠. 충격력과 충돌 시간의 관계. 이거 그냥 설명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유리컵이 있습니다. 같은 높이에 있어.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떨어뜨릴 거야. 하나, 둘, 셋 딱 떨어뜨려. 그러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먼저 도착해요? 라고 하면 이미 알고 있지. 동시 도착합니다. 동시 도착한다는 얘기는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도가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야.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는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도 변화도 똑같다는 얘기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 처음 속도 0, 떨어질 때 2초 걸렸어. 그러면 얘는 자연학화 운동이기 때문에 1초에 10m/s씩 빨라질 거야. 2초가 지났으니까 여기 충돌 전에 속도는 얼마가 되겠어? 20m/s. 얘도 20m/s. 얘도 20m/s. 맞아? 그래서 처음 운동량 0, 나중 운동량은 20m/s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량도 똑같고 나중 운동량도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 다른 말로 충격량은 똑같아. 그런데 얘는 깨지고 얘는 안 깨지잖아. 맞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얘는 요 아래로 떨어질 때 여기 밑에 뭐가 있어? 방석이 있어. 이 방석이 떨어지면서 북신하게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시간을 0.1초라도 늘려버리는 거지. 북신. 그 0.1초라도 늘리기 때문에 이거 깨진다 깨진다. 안 깨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시간이 짧아서 깨진 거고요. 얘는 북신 때문에 시간이 길어서 안 깨지게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몰 t라고 쓰면 얘는 라지 t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스몰 f라고 하면 얘는 라지 f가 되는 거야. 뭔지 알죠? 됐지? 자 그래서 얘는 시간이 짧아 힘이 크니까 깨지는 거고 시간이 길어서 힘이 약해져서 안 깨진다. 됐죠? 그럼 이런 그림에서 니네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앞에서부터 배웠을 때 뭐부터 배우고 있어? 운동량 배우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충격량으로 넘어왔지. 그 다음에 이제 완충까지 넘어오고 있는데 그때 운동량에서 뭘 배웠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맞아? 이거 운동량 보존돼야 한대요. 질문입니다. 이거 운동량 보존돼야 한대요. 운동량 보존돼야 안 돼. 자, 지금 현재 여기에 그 어떤 운동량 보존 법칙도 안 써있지? 왜 안 써있을까? 보존 안 되니까. 써놔. 이거 운동량 보존 법칙은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해. 지금까지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 애들을 보면 A랑 B가 부딪히는 거 이런 것들 배웠어. 맞아? 그럼 선생님 유리 컵과 그 다음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벽하고 시멘트 바닥하고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 잘 봐. 우리의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 외력이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어. 기억나냐?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먼저 유리컵이 얘를 밀고 얘가 그 다음 유리컵을 밀어. 이게 무슨 역할에 해당되느냐? 다른 상태에서 외부에서 침입한 외력이 작용해. 외력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운동량 보존되지 않습니다. 됐어? 그래서 먼저 얘가 얘를 치고 얘가 얘를 치기 때문에 얘는 외력에 작용돼. 외력. 그래서 니네 앞으로 요거 생각하세요. 벽에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애들 있지. 땅땅 뒤에 문제도 나와. 이런 애들은요 전부 외력이 작용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절대 운동량은 보존되지 않아. 그럼 운동량 보존되는 것들은 보통 어떤 애들? 운동하는 물체가 두 개가 있으면 얘네들 이런 식으로 운동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운동하거나 이런 경우 있지. 그런 경우만 보존되는 겁니다. 알겠니? 됐어? 조심해라.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우리가 나타낸 거 힘이 커. 그치? 그래서 평균이 크고요. 그 다음 힘이 작아. 그래서 평균이 작습니다. FA가 바로 요거에 해당되고 FB가 요거죠. 됐지? 그래서 RM 면적은 서로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인데 그 충격량을 우리가 그래프 RM 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그 RM 면적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힘하고 시간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게임 끝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충격 완화인데요. 충격 완화는 니네가 그냥 보시고 그렇구나 외워두시면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별거 없어요. 충격을 줄이는 장치라 방법이라고 했어. 자, 매트라고 했어. 푹신한 거죠. 무릎을 구부립니다. 그럼 접촉 시간을 늘리는 거야. 그 다음 포수가 공을 받을 때 뒤로 뺍니다. 자, 일단 요건 좀 설명 좀 해야지. 포수 동글뱅이. 포수는요 일단 두꺼운 장갑 낍니다. 이것도 푹신. 그 다음 두 번째 손을 뒤로 빼. 그래서 시간을 늘리는 거야. 그런데 얘하고 비교해야 될 게 누구냐? 타자죠. 타자. 타자 또는 투수. 이런 애들은 어떻게 던지지? 타자부터 끝까지 흐르지.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던질 때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지지. 맞아? 전부 역할이 뭐예요? 얘네들은 시간을 늘려서 얘네들은 충격량을 늘리는 거야. 그래서 타자나 투수 같은 경우는 조심하세요. 힘 곱하기 시간에서 힘은 일정하게 하고 시간을 늘리는 거야. 됐어? 그런데 얘도 시간을 늘리고 얘도 시간을 늘리는데 효과가 뭐가 틀려요? 얘는 충격량을 증가시켜 뭐를 하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을 키우는 목적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타자나 투수는 시간을 증가시켜. 얘도 시간 증가야. 하지만 얘는 충격량을 증가시켜. 얘는 충격량 일정시켜. 그래서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한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보낸다. 요거 잘 나옵니다. 구분 잘하세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자동차 범퍼 나오네요. 이것도 역시 푹신.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받는 시간을 늘려줘. 그래서 사람이 운전자가 덜 다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이 자동차의 범퍼에는 또 센서라는 게 있잖아. 띠디디 띠디디 띠 이거 알지? 맞잖아. 이게 또 뭐를 할 수 있어? 충돌을 예방하는 거야. 그거는 막아주는 거야 이미. 그 다음 못 막았으면 할 수 없지.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꼭 사람들은요 정신이 나가. 사고 날 때 보면 뭐 딴짓 하다가 꼭 사고가 나는데 저거 분명히 울릴까 안 울릴까? 울리지. 띠디디 띠디디 해도 박아요. 박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나중에 운전을 하다가 보면 에어매트도 푹신하고 에어백도 역시 푹신하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밑으로 보시면은요 공으로 만든 줄 번지 점프입니다. 선생님은 개쫄보기 때문에 난 못합니다. 살면서 할 생각도 없고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니들은요 창창하자 앞길이 한 번씩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한이 같은 건 나중에 군대에서 점프 이런 거 많이 하세요. 할 거죠? UDT 어때? 진짜? 네가 개쫄본데? 그치? 여기 보면 UDT 갈 만한 애들 많아. 승호.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이게 북신하면서 얘가 어떻게 돼? 늘어나는 성질 때문에 얘가 살 수 있는 거지. 충격을 완화해 주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 강철선이나 피아노줄 이런 거 했으면 죽습니다. 그치? 아마 내가 볼 때 밑으로 뚱 떨어질 때 완충이 없으니까 팔다리가 다 찢어질 수도 있어. 궁금하신 분은 직접 한번 그거 메우고 한번 가보세요. 헬멧 앞쪽에도 푹신하게 되는 거고요. 공기가 받는 뾱뾱이 이것도 푹신하게 되는 거죠. 그치? 이거는 그리고 심심하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딱딱 두드리면서 우리가 재밌게 놀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자, 대표적인 분석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시간에 따라 운동량 관계의 그래프가 나왔어. 일단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거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운동량 어떻게 구해?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러면 지금 현재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이물체가 처음부터 6초까지 운동할 때 질량 안 바뀌겠지. 그러면 속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사실 시간에 따라 운동량 관계 그래프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맞잖아. 그래서 처음에 무슨 운동했어? 등속 1에서 2. 몇 초인지 모르겠지만 3초까지 무슨 운동했어? 등가속 운동을 했지.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무슨 그래프야? 기울기가 가속도야. 자,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봐라.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하면서 복습도 하려고 하는 거야. 복습도. 여기 띵띵띵띵띵. 그 다음 여기도 띵띵띵띵띵. 그 다음 여기도 띵띵띵띵띵. 그 다음 여기도 띵띵띵띵띵. 그치? 자, 이제 복습하는 거다. 복습. 자, 얘는 뭐야? 플러스 V. 얘도 뭐야? 플러스 V. 얘 뭡니까? 마이너스 V. 얘 뭐예요? 마이너스 V. 얘 뭐야? 마이너스 V. 얘 플러스 V 플러스 V. 아우, 쓸까 공간 별로 없네. 됐죠? 이거 복습이에요. 복습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어? 자, 그 다음 얘는 가속도가 0이잖아. 필요 없지? 그래서 등속. 그 다음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A지. 기울기. 근데 일정해. 그러면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고, 그 다음 앞으로 가는데 뒤로 힘 받은 거지. 그러니까 느려지겠지. 그 다음 얘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운동 방향이 바뀌었네. 앞으로 가던 녀석이 뒤로 갔잖아. 마이너스 V. 맞아?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A야. 그럼 뭐야 이거? 뒤로 가면서 빨라진 거죠. 복습이야. 선생님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과거 배웠던 거 복습해야지 니들이. 선생님 어떻게 복습해요? 영상 보내달라고 해. 한 번 더 들어. 자, 그 다음 여기는 0이죠. 마이너스 등속 뒤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A. 이거 플러스 등가속이죠. 그러면 뒤로 가는데 느려진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점 몇 초에서, 그치? 다시 이제 운동량이 바뀌어가지고 여기도 플러스 A. 그러면 앞으로 가면서 방향 바꾼 다음에 빨라지는 거. 그 다음 여기도 0. 맞잖아. 됐어? 되니?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우리 기본 해석을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시간에 따라 운동량 관계 그래프에서 보면 기울기가 없는 놈이 있고 기울기가 있는 놈이 있어. 그럼 기울기가 뭘 의미해? 항상 그래프에서 물어보는 거 기울기 아니면 아래면적 물어본다겠지. 근데 그런 것들 나오면 있는 대로 다 외울 수가 없어. 그 따지는 방법 알려줬습니다. 기울기는 x분의 y. 그치? 아래면적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니까 x 곱하기 y.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가속도. 아니다. 힘이죠. 쏘리. 힘. 그래서 여기 힘이 없다. 이건 힘이 마이너스로 존재한다. 힘이 없다. 힘이 플러스로 존재한다. 맞아요? 됐지? 그 다음 아래면적은 뭐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곱하기 세크. 그럼 킬로그램 미터만 남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기울기가 힘이구나. 그래서 여기 힘 없고 힘 받았고 힘 없고 힘 받았고. 그럼 힘을 받았다는 얘기는 요 구간과 요 구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야? 시간에 따라 힘 받았어. 뭐가 생겼어? 충격량. 그럼 충격량이 있으니까 뭐가 생겨? 운동량의 변화량. 그 운동량 변화량 얼마야? 요 구간이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되죠? 그치? 항상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전거 빼줍니다. P0에서 2P0 빼줘야 돼. 근데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크기만 따지면 3P0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충격량 받았지? 충격량은 나중 거에서 빼줘야 되는데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얘는 마이너스, 아이고 마이너스는 빼자 그냥. 크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2P0가 되겠지. 됐지? 그래서 얘는 3대 2에 해당되는 충격량이 있을 거야. 그 다음 시간 간격도 2초고 1초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힘의 크기도 비교할 수 있지. 그래서 힘의 크기 비교할 때 잘 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충격량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했어? 3대 2. 시간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1. 그럼 힘의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라고 이거 넘기면 되지. 넘기면 되잖아. 그러면 3대 2 나누기 2대 1이잖아. 그럼 얼마가 돼? 2분의 3대 2가 돼. 맞아?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잖아. 그러면 힘의 비율이 나옵니다. 3대 4. 게임 끝.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기울기로 풀어도 돼. 기울기라면 2분의 얼마가 되겠어? 3. 기울기로 만약에 하면 얘가 얼마가 돼? 2분의 3. 마이너스는 뺀다. 됐어? 그 다음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 1분의 2가 되겠지. 그럼 1분의 2. 자, 비율 그대로 보면 얘가 크잖아. 몇 대면? 3대 4. 맞잖아. 되니?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걸로 풀어도 되고요. 두 번째,
기울기로 그냥 즉석에서 해도 됩니다. 기울기로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머릿속으로 쓸 수 있지. 누구니? 누구야? 윤정이 너야? 뭘 버렸어? 핸드폰 버린 거야 설마? 버리려면 나한테 버리세요. 알겠지? 나한테 버려. 자 1번. 운동량은 속도와 마찬가지로 크기와 뭘 갖고 있다?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량이죠. 그래서 우리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냐?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래서 속도란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속도의 부호가 곧 운동량의 부호야. 자, 그치? 그래서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그때 뭐는 방향만 갖고 있다라고 돼 있지? 속도만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하고 같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구할 때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고려해야 돼. 됐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여기부터 여기까지 운동량 변화량 얼마냐라고 했으면 2P0, P0에서 P0가 아니라 나중 거에서 전거 빼주는데 방향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P0 빼기 마이너스 2P0. 그래서 마이너스 3P0. 마이너스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니까 크기 따질 때는 제껴버리시면 됩니다. 됐죠? 자 밑으로. 이제 밑에 하면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0.5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4초일 때 몇 배냐라고 했어. 0.5초니까 여기지. 그 다음 4초일 때 속력은 얼마냐라고 했어. 여기지. 그치? 지금 현재 속력이라고 했습니다. 속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향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고 크기만 따지지. 질량 똑같다고 하면 질량비가 지금 현재 운동량비가 2대 1이잖아. 여기다 써볼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근데 속도의 크기만 우리가 구할 겁니다. 질량 어차피 똑같고. 그럼 운동량하고 속도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고. 지금 현재 운동량의 비율이 2대 1이잖아. 얘가 2대 1. 그러면 속도의 크기, 속력도 2대 1에 해당되지. 맞아요? 정답은 몇 배? 2배. 이제 큰일 났다. 자, 세 번째. 5에서 6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쓰세요. 라고 했어. 5에서 6초입니다. 아까 5에서 6초는 아까 충격량의 크기만 쓰라고 했으니까 그걸 얼마가 나왔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주니까 마이너스 P0 빼기 P0 마이너스 2P0. 하지만 크기만 따지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P0. 됐죠? 2P0. 자, 다음 4번에 1번입니다. 0에서 6초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은 2번 바뀐다라고 돼 있어요. 맞지? 바뀌는 구간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맞아요? 자, 그 다음 이거 시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니네가 이 기울기값 알고 기울기값 아니까 시간 구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거. 1에서 3초 동안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3P0다 라고 했어. 맞죠? 3P0. 그 다음 1에서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알짜힘의 크기는 5에서 6초 동안 받은 알짜힘 크기보다 크기가 크다라고 했어. 크기가 작지. 몇 대 몇 나왔어? 3대 4 나왔습니다. 아니 아까 이거 안 적어놓은 사람들은요 적어놔. 알겠니? 자, 그래서 알짜힘의 크기는 기울기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충격량 구하는 공식에다가 대입해도 되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시간에 따라 힘의 관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질량이 2kg예요. 좀 올릴게요. 올릴게요. 여기까지. 어쩔 수 없네. 올려봤자 소용없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질량 몇 킬로? 2kg 밑줄 치고. 자,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서 정리해 놓으세요. 일단 시간에 따라 힘의 관계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뉴턴 퍼 세컨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아랫 면적은 뉴턴 곱하기 세컨이니까 바로 뭐에 해당돼? 충격량이지. 근데 조심할 거, 니네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까지 구하려고 그래. 문제가 여기까지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구하라고 할 수도 있다. 문제 잘 읽으세요. 되니? 자, 그래서 첫 번째 8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했어. 자, 8초일 때 운동량 크기는 운동량이 왜 생겼어? 힘 받아서. 그 어느 시간 동안에 힘을 받았는데 그 받은 시간이 바로 8초고 그때까지 힘은 10에서 감소. 그래서 이 아래 면적이 뭐에 해당돼? 충격량. 그래서 충격량을 계산해보면 8 곱하기 10 나누기 2 하니까 40N야.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서 푸는 거야. 자, 한번 써볼게. 1번. 1번은 풀이 과정 1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충격량은요.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럼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나처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뭐라고 나와 있어? 정지에 있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처음 게 0이지. 자, 이렇게 푸는 거야. 항상 나처럼 구하시고 그 다음 처음 게 0이다 라고 조건에서 집어넣어야 되지. 나중에 문제 풀 때 헐프게 해서 맨날 이런단 말이야.
니들 맨날 대부분 나오는 얘가 정지해 있는 게 나와. 처음에 운동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지한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착각을 해. 무조건 이게 나중 운동량이 곧 충격량이구나. 아니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야.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써줬잖아. 충격량은 이거 쓰지 마. 운동량하고 같다 안 같다? 안 같다. 충격량은 같은 게 뭐라고 했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거 써준 거잖아. 이거 조심하라고. 이거 정말 많이 틀려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처럼 꼼꼼하게 하세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다. 그래서 나처럼 구하시고 처음 게 정지했으니까 0이다. 그러면 우리 충격량이 얼마라겠어? 40. 그럼 나중 운동량인데 나중 속도를 모르죠? 속도 모르니까 V라고 놓고 2V가 40이야. 그럼 V는 얼마? 20. 이게 풀이과정 넘버 1. 선생님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있어? 있죠. 왜 없어? 2번은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질량 2kg짜리 애가 처음엔 힘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치? 그 다음에 힘이 얼마까지 증가했어? 10까지 증가했지. 10까지 일정하게 증가했으면 가속도도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힘 이꼴 가속도고 가속도 이꼴 힘이니까. 그래서 요 그래프를 A관계 그래프라고 바꿔도 되지 않냐? 즉 2번은 이렇게 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 A관계 그래프로 바꿔서 푸는 거지. 맞아요? 그럼 시간에 따라 A관계 그래프에서 힘이 꼴 가속도니까 힘이 커지고 감소하면 가속도도 커지고 감소할 거야. 여기는 4초, 여기는 얼마? 8초.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질량이 2kg잖아. F2마에 의해서 10까지 증가했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5까지 증가했다는 얘기죠. 여기 5입니다. 단위는 생략.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 가속도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안 따져. 기억나지? 아래 면적은 뭐야? 아래 면적이 뭐야? V죠. 또 기억 안 나는 사람. S 관계 그래프를 미분하면 V, V 관계 그래프를 미분하면 A, A 관계 그래프를 적분하면 V, V 관계 그래프를 적분하면 S. 그치? 미분한다는 얘기는 기울기를 따진다는 얘기, 미분한다는 얘기는 기울기 따진다는 얘기, 적분한다는 얘기는 아래 면적 따진다는 얘기, 적분하면 아래 면적. 그치? A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 없다. A 관계 그래프 적분, 아래 면적은 V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V가 아니야 그냥. 속도 변화죠. 써. 속도 변화입니다. 그럼 속도 변화니까 이것도 역시 나처럼 구하시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거 속도 증가량 감소량 있으면 다 지우고 속도 변화량으로 고친 거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처음은 0이잖아. 0, 0, 0, 0. 그럼 나중 건 얼마가 되는 거야? 나중 걸 모르니까 V라고 한다면, 그치? 자, 계산 한번 해볼게. 8 곱하기 5, 40이지. 나누기 2, 20이죠. 그럼 나중 거 얼마? V 20m 곱셈. 바로 나오지. 됐니?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는 김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만약에 8초까지 이동한 거리 얼마예요? 뭐 그때 속도 얼마예요? 뭐 이런 것도 나오지. 맞잖아. 그치? 그렇게 나오면 이걸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이거 그냥 쓰지 마. 복습이야. 이걸 만약에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한다고 쳐.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자, 힘이 일정하게 증가해. 그러면 가속도가 증가해. 가속도가 증가하는데 가속도 관계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나왔어? 1차함수 꼬라지가 나왔지. 그치? 그럼 VT 관계 그래프는 무슨 꼬라지가 나와야 돼? 2차함수 꼬라지가 나와야 되지. 맞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4초고 여기가 8초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하는 거. 가속도가. 그럼 가속도가 증가할 때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돼? 아래로 볼로. 요거. 요렇게. 자 그러면 진짜 그런 장은지 검산.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한 점 기울기가 순간 가속도인데 순간 가속도가 점점 증가하잖아. 가속도가 점점 증가하잖아. 맞잖아. 그치? 그럼 요때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요때의 속도는 이거의 반이 되니까 10이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 4에서 8초까지는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그리시면 되겠지. 그 다음 땅땅땅땅땅 여기는 아까 방금 전에 구한 거 20. 그 다음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산. 처음에 이제 기울기 커. 순간가속도 커. 순간가속도 감소. 맞지? 됐니? 그래서 이 그래프 완성되는 거 맞잖아. 됐니? 가속 크기가 일정히 증가했다. 일정히 감소한다. 오케이? 니네 예전에 배웠던 거 복습한 겁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복습. 됐죠? 역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4초일 때 물체의 속도 크기는 얼마냐 하라겠어. 이거 4초라고 했어요. 4초.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요것만 필요하죠. 요것만. 그래서 위에서 푼 거를 그대로 하긴 하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충격량이 반띵으로 줄어들어야지. 그래서 요거는 20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럼 이거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주면 처음 게 0이잖아. 그래서 나중 운동량도 반이 되겠지? 됐어?
그때의 속도를 모르니까 이 v 다시라고 한다면 v 다시는 10이 될 거야. 이거 구하라는 거죠. 정답은 10입니다. 따라 안 써도 되고요. 자, 그다음 3번. 질량이 5kg인 녀석의 3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했어. 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대로 똑같이 풀 건데 봐봐. 지금까지는 전부 뭘로 풀었어? 처음 운동량이 없다. 처음 속도가 0이었다라고 풀었잖아. 근데 얘는 밑줄 쳐라. 질량이 5kg짜리가 물체가 3m/s로 달리고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럼 처음 운동량이 주어진 거야, 안 주어진 거야? 주어진 거야. 처음 운동량 얼마야? 5 곱하기 3이니까 15가 주어진 거지. 그러면 우리 아까 풀었던 것 중에서 여기를 뭘로 고쳐야 돼? 여기를 15로 고쳐야 되고요. 처음 거. 그 다음 현재 요 나중 것도 질량이 바뀌었으니까 바꿔야지. 그치? 몇 킬로짜리? 5킬로짜리. 그 다음 8초의 속도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아이고 속도 구하라는 게 아니었구나. 운동량 크기 구하래. 운동량. 그러니까 요거 나중 운동량 구하려면 이걸 넘기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되겠어? 55가 되겠지. 정답은 55가 됩니다. 됐죠? 이거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주는데 처음 운동량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 집어넣고 만약에 여기 나중 속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뭘 구하시면 돼? 5 곱하기 v라고 해놓고 넘기고 v 구하면 11 나오겠네. 맞아?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고쳤으면 또 이것도 고쳐야지. 요것도 이렇게 고쳐야 돼. 속도 변화량도 역시 똑같이 얼마가 나온다? 20이 나온다. 나중 거에서 처음 건데 처음 게 얼마가 나왔어? 15가 나왔지. 맞죠? 그러면 아이고 이거는 이거 아니구나. 여기 20 아니구나. 여기는 가속도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 아까 10이었니? 얘들아 위에가 얼마였지? 10. 좋았어. 10이었으니까 여기는 5kg로 바뀌어서 여기는 2로 바뀌어야지. 됐죠? 그래서 8 곱하기 2 나누기 2 하니까 8 나오겠네. 8. 됐죠? 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3번까지 했고요.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에서 8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40N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반과 항상 같다라고 했어. 틀린 게 뭐죠? 운동량이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 다음 4초 이후부터 물체의 속도는 감소한다라고 했어. 아니야! 물체의 가속도가 감소하는 거지. 가속도가 감소합니다. 아까 속도관계 그래프 그려줬다. 속도관계 그래프 위로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가속도는 감소했다는 거. 넘기세요. 개인적으로 이쪽 문제는 별로 안 좋아요. 왔다 갔다 해서. 자, 그 다음 이제 1번,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하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던 것도 살짝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A가 몇 킬로짜리야? 1kg. 그 다음 B는 M입니다. M. 그 다음 A하고 B의 시간에 따라 위치 변화, 변이각의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어. 그러면 처음에 0에서 3초 동안 무슨 운동을 했다는 얘기야? 이거 등속했다는 얘기지. 둘 다 등속. 맞아요? 그때 기울기가 속도니까 기울기 A부터 보자. A는 3분의 3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지. 색깔을 구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입니다. 3.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속도가 얼마입니까? 처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떨어졌어? 6m 떨어졌지. 맞지? 6m 여기 떨어진 상태에서 B는 그때 3초 동안에 3m 갔으니까 속도가 1에 해당돼. 그래서 여기는 처음 속도가 1m/s, 얘는 처음 속도가 3m/s야. 그러면 당연히 충돌할 수 있지. 빠르고 느리니까 당연히 충돌할 수 있지. 맞아? 아니면 B가 만약에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에도 충돌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얘는 그대로고 얘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거야. 절대 충돌 못해. 맞아요? 그래서 뒤에 문제 풀다가 보면 이거 충돌 조건 찾는 거 그런 것도 나옵니다. 맞아요? 숙제를 제대로 하는 애들은 뭐 얘기하는지 알 거야. 그 다음 현재 둘이 만났네? 만났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야? 여기서 충돌했다는 얘기지. 땅 충돌 쓰시고요. 그 다음 충돌한 다음에 봐봐. A가 B를 때려버렸어. 작용이죠. 근데 이 작용이 어디에 존재해?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새끼한테 오른쪽으로 존재하지. 그치? 그래서 빨라지는. A는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새끼한테 반작용, 왼쪽으로 작용하니까 얘는 느려지지. 맞잖아. 그치? 그래서 느려져가지고서 각각의 속도가 얼마냐? A의 속도는요 4초 동안에 얼마가 움직였습니까? 9에서 13이니까 1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 1m/s 된 거야. 충돌 후 1m/s. 됐죠? 그럼 B의 속도는 얼마야? B의 속도는 얼마야? 4초 동안에 8을 움직였으니까 2m/s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충돌로 2m/s가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보자. AB가 충돌하는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의 몇 배입니까? 라고 했어. 자, 속도 변화량의 크기라고 돼 있네요. 야, 속도가 왜 바뀌었니? 속도가 왜 바뀌었어? 힘을 받아서 운동량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아요? 됐니? 자, 그러면 충돌하는 동안 속도 변화량 크기라고 했으니까 A부터 한번 볼게. A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예요? 3에서 1로 바뀌었지. 그치? 그래서 A의 속도 변화량 크기는 2m/s입니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감소했다는 얘기야. 자, B의 속도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 1에서 2가 된 거지. 그래서 1m/s로 증가한 거니까 플러스. 그러면 얘가 2배만큼 크겠죠. 정답 2배. 자, 그 다음 B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 자, 사실 1번하고 2번 문제는 세트 문제예요. 무슨 문제라고? 세트 문제. 자, 이 문제를 풀 때 B의 질량 문제 풀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미리 알고 있는 거. 자, 어차피 A가 B를 밀면 B도 A를 밀어. 그럼 A가 B를 어떤 시간 동안에 힘을 가해서 밀게 되면 얘는 운동량이 바뀔 거야. 어떻게? 증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반대로 작용하니까 운동량 감소. 근데 어차피 A하고 B는 운동하는 한 물체잖아. 운동하는 한 물체, 한 몸 안에서 내부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힘, 내부 힘은 물체를 가속시키거나 운동 형태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했어. 그래서 내부에서 있는 변화량은 없는 거다. 넌 증가하는 운동량을 가졌니? 나는 감소하는 운동량을 가졌다.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되냐? 어차피 쌤쌤이다. 바로 문제를 뭘로 풀어야 돼?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거야. 써봅시다. 3 곱하기 1이죠. 그래서 충돌 전에는 3입니다. 그 다음 충돌 전이야. 2번 문제 풀 때 위에다 쓴 거야. 충돌 전의 운동량은 3 더하기 1 곱하기 m이니까 m이죠. 그 다음 충돌 후의 운동량하고 똑같아야 돼. 그래서 1 곱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2 곱하기 m이니까 2m이 되겠지. 맞죠? 되니? 그러면 얘 넘겨. 그러면 m, 얘 넘겨. 2, 그래서 m은 몇 킬로? 2킬로. 이게 1번.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 쓴 거야. 그럼 선생님 다른 방법도 있어? 있죠. 왜 없어? 있지. 2번. 아까 선생님이 1번하고 2번은 세트 문제라겠지. 자, 요거 많이 쓸 겁니다. 잘 봐. 어차피 A가 B를 밀어서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운동량이 생기지. 증가하는 운동량이 생겨. 그러면 B는 A를 반대쪽으로 밀기 때문에 감소하는 운동량이 생길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지. 그치? 더하면 얼마가 나와? 0이 나와. 그 얘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그걸 이용할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P는 운동량입니다. 자, 모르면 그냥 운이라고 써. 그때 운동량 변화량을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하잖아.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주지. 그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준다는 얘기는 어차피 질량은 똑같으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라고 써도 되지 않냐? 맞지? 되잖아. 자, 속도 변화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럼 얘하고 곱하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속도하고 질량 곱하니까 처음 운동량 맞잖아. 그러면 이제 무슨 관계가 나와? 질량하고 속도 변화는 반비례. 이거 연습 많이 해둬. 이제 이게 돼야지 암산이 돼. 연습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예요. 그러면 질량이 지금 현재 몇 대 몇인지 알려면 속도 변화만 알면 게임 끝나. 방금 배웠잖아. 3에서 1이니까 속도 변화가 얼마야? 2. 1에서 2가 되니까 속도 변화 얼마야? 1. 방금 배웠잖아. 이게 2대 1이야. 그러면 질량은 1대 2의 비율이 되겠지. 근데 A가 몇 킬로래? 이게 1킬로. 그럼 얘가 몇 킬로야? 2킬로. 끝났지. 그래서 정답은 2킬로가 되는 거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아니라 속도 변화량과 질량이 서로 반비례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이거 정말 많이 써먹을 겁니다. 2번 정말 많이 써먹을 거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 이걸로 풀었지. 그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것도 또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보통 2번 많이 써요. 알겠니? 새로 배운 거야. 이거 지난 시간 안 가르쳐준 거야. 됐지? 요거 정말 많이 연습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 왜 이거 할 때 왜 부호 빼요? 비율만 얘기하는 거니까. 비율의 무슨 변화량 크기를 따질 때 비율은 비율만 따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다 빼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니네 이론 기호 알아? 이론 기호? 가우스 기호? 크기만 따지는 거야. 절대값이다. 알겠니? 크기만 따질 거야. 크기만. 자, 그
그래서 여기는 됐고요. 이제 또 지워야 되지. 밑으로 한번 보자.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했어. 밑줄 쳐? 충격의 크기. 그럼 뭐 찾으면 돼?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를 찾으시면 되지.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니까 질량은 몇 킬로? 질량은 2kg였고, 그지? 속도 변화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정답은 2가 되겠지. 그리고 충격량이라고 했으니까 2Nm. 됐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충돌 전과 후에 A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아니죠. 둘 다 똑같지. 부호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 크기는 B가 받은 충격 크기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부 힘이 0이 되는 거고. 맞아? 또는 내가 너를 작용한 만큼 너도 나를 반작용한다.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의 방향과 B가 받은 충격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맞아요. 자, 충격량도 힘 곱하기 시간인데 A는 운동하는 녀석의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았지. 그 다음 얘는 같은 방향 오른쪽으로 힘 받았지. 그래서 서로 반대 맞죠. 자, 이제 오른쪽. 자, 지금 현재 보시면 하나는 시멘트 바닥이고요. 하나는 카펫인데 같은 높이다라고 돼 있어. 밑줄 쳐? 같은 높이. 같은 높이. 서건이 졸지 마.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떨어질 때 시간도 똑같고 떨어질 때 속도도 똑같고 속도 변화 똑같고 운동량 변화 똑같고 그래서 요 아랫 면적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면적이야. 동일한 면적.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충격량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요게 일정이에요. 그럼 충격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우린 알죠? 힘 곱하기 시간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서 시간이 지금 현재 A하고 B를 비교하면 A보다 B가 시간이 길어. 그러면 힘도 A가 더 클 거야. 그래서 A는 평균임 요만큼. 그치? B는 평균임 이만큼. 그래서 평균임이 얘가 얘보다 크니까 얘는 깨지고 얘는 안 깨지고. 됐죠? 자, 1번. 유리컵이 받은 충격량은 서로 같다. 운동량 변화량도 같다. 시간은 누가 더 커? A보다 B가 더 커. 힘은 그래서 A가 더 큰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카펫 위에 떨어진 유리컵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보다 힘을 받은 시간이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길죠. 그래서 안 깨집니다. 왜? 힘이 작게 작용해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완충.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푹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요새는요. 이게 나왔습니다. 너네 원래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엘리베이터 타면 작살나는 거 알지? 그치? 그래서 계단으로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 알지? 물론 코하고 입 막고. 그치? 근데 만약에 그게 힘들면 유리창 깨고 건물마다 있는 완강기라고 있어. 몸을 매달아가지고 하면 지가 알아서 속도가 느리면서 천천히 내려와.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높이가 낮아야지 쓰는 거지. 높이가 졸라 높은 거 한 30층 90m다. 거기서 완강기 타고 내려온다고? 특수부대 훈련 받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맞아?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밖에는 막 너무 뜨거워서 못 가. 어떡할 거야? 그냥 뒤질 거야? 사람은요 불 나가가지고서 불이 있잖아? 그러면 그 불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그 일어날 일이 뻔히 내 목숨을 앗아갈 거라는 걸 알아도 하는 짓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뭘 것 같아? 바깥쪽에서 막 불이 들어와. 나는 살기 위해서 숨 막히니까 어디로 가겠어? 창문으로 가겠지. 계속 불이 바깥으로 와. 그러다가 불 나면 창문 바깥으로 불이 넘치는 거 알지? 그럼 내가 창문가에 있잖아. 그럼 어떡하겠니? 창문에서 뛰어내려. 뒤에 있는 불 때문에. 뻔히 떨어지면 죽을 뻔히 알잖아. 그치? 그게 이제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장치가 있더라고. 땡기면요. 온몸이 뭘로 바뀌어?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에어백처럼 터져. 그래가지고 충돌할 때 완충을 시키게 하는 장치가 있더라고. 근데 앞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지. 그래서 유리창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다 놓고 점프 이렇게 하도록 안 보이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리쿵 저리쿵 요리조리 쿵쿵 하면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된다? 완충할 수 있다. 잡아 당기면 다다다닥 터져요. 에어백처럼. 마치 뭐처럼 생기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식으로 생겼어. 푹 소파 알지? 소파. 이만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잡아 당기면 소파처럼 바뀌어. 그래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뒤로 떨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아직 안 쓴다는 얘기죠. 일단 비싸겠지. 그리고 이것도 무서워하겠지. 윤정아 너 할 수 있니? 해야지. 어떡할 거야. 죽는다니까? 나는 몰라. 글쎄 나는 모르겠어. 나는 일단 개쫄보라 못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유리컵이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라고 했어. 아니죠? A가 더 크다라고 했지. 그 다음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짧으면 힘은 더 크죠. 빙고. 사람이나 물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사람이나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을 줄인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거를 완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긴 됐고요. 뒤쪽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신 만점. 자, 1번 운동량에 대한 설명. 설마 이런 문제도 틀리면 안 되겠지. 이런 거는 문제를 머릿속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숙제 안 하는 새끼들 다 일어나. 자, 야물딱에다 필기하시고요. 숙제 안 하는 새끼들 다 일어나서 수업 들어. 지한이는 저쪽 벽으로 가.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 너 용인이 더 뒤로 가. 저기 카메라 가려. 고개 숙이고 빨리 뒤로 가. 고개 숙이고. 그렇게까지 안 숙여도 되는데. 됐어. 자, 운동량. 운동량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다. 왜 크기와 방향이 있느냐?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속도 때문에 그래요. 속도. 속도가 있어서 운동량이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겁니다. 맞고요. 두 번째,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 이 새끼 부딪히면 나 작살난다. 맞죠? 그 다음 물체에 적용하는 힘이 R자임이 0이면 물체의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겠어. 얘들아, R자임이 0이래. 속도 변화가 없대. 그치?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 새끼는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하고 기역, 니은, 비읍이 다 맞아요. 하나 물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디귿 얘기 물어볼 겁니다. 자, 석원아.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야. 그치? 이 물체는 운동량 있어 없어? 운동량 변화라는 건 없어. 운동량은 있어 없어? 그렇지. 상태에 따라 달라. 자, R자임이 0이면 계속 정지해 있던지 아니면 계속 등속 운동하겠지. 만약에 처음에 속도가 있으면 이 새끼 운동량 있는 겁니다. 알겠어? 처음에 속도가 없으면 운동량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너네가 착각하시면 안 돼. R자임이 0이니까 운동량도 없겠지? 아니, 운동량 변화량이 없는 거야. 운동량은 있을 수도 있어. 정지한 게 아니라 등속 운동하니까. 조심해. 그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은이 많이 틀리는 거야.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은 시간에 따라 운동량의 그래프네. 아까 얘기했지? 이 그래프는 곧장 뭘로 봐도 된다고?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로 봐도 된다고. 그럼 속도 관계 그래프로 본다면 4km짜리니까 여기 속도는 5m/s가 될 거야. 맞아요? 그치? 자, 그럼 이제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0에서 2초 사이에 라고 했어. 0에서 2초 사이에 기울기 일정. 그러면 힘이 일정하지. 2분의 20이니까 힘은 10N. 여기는 0N. 여기는 힘은 마이너스 10N이 되겠지. 힘의 크기 똑같네요. 단 방향은 반대.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0에서 2초 사이에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은 일정하지. 얼마로? 10N. 자, 그 다음 두 번째 0에서 2초 사이에 물체의 이동거리는 얼마냐? 라고 했어. 자, 이동거리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뭘로 고치라고?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를 고치라고.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이쁘게 써보자. 시간에 따라 속도. 야, 이거 그냥 귀찮으니까 얘들아 봐봐. 시간에 따라 속도니까 여기가 뭘 바뀌어? 속도로 하면 여기가 4에다가 얼마 곱하면 20 나? 5. 5m/s 이렇게 쓰시면 되지. 맞아요? 그러면 0에서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물어봤으니까 2 곱하기 5 나누기 2에서 5m 해도 되고, 아니면 0에서 5까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평균 얼마야? 2.5. 2.5 곱하기 2에서 5 해도 되고. 그치? 그래서 얘는 몇 미터? 5m. 땡. 됐죠? 자, 그 다음 2에서 4초 동안 물체에 작용한 R자임 0이다. 빙고. 그 다음 이때 움직여서 안 움직였어? 움직였지? 얼마 움직였어? 요만큼 움직였어요. 만약 이동거리 물어보사라고 하면 2 곱하기 5에서 10m가 됩니다. 자, 그 다음 0에서 6초 동안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 처음 운동량 얼마야? 0. 나중 운동량 얼마? 0. 그럼 운동량 변화량 얼마? 0. 맞잖아. 자, 그 다음 0에서 2초, 4에서 6초 사이에 물체가 받는 R자임의 방향은 서로 반대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됐지? 정답은 3번. 이런 거 틀면 안 된다. 틀면 안 됩니다. 야, 서서 필기하니까 힘드니까 앉아. 대신 왼손 들어. 왼손 들고 해. 앉아. 싫어. 앉아. 대신 왼손 들고 해. 왼손 들고. 자, 그 다음 혹시 내가 미리 좀 얘기해 줄게. 이거 설명하면서 지금 내가 미리 니들한테 혹시 설명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충돌 종류가 뭔지 요거 설명해야 되거든. 요 문제 가지고 내가 까먹을까 봐 내가 쓴 거야. 내가 까먹을까 봐 쓴 거야. 알겠니? 문제 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까먹을까 봐 쓴 거야.
자, 일단 이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잘 봐라. 여기 4km짜리가 4m/s, 여기 2km짜리가 2m/s. 빠르고 느리니까 당연히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혀. 부딪히면 이제 얘는 얘를 오른쪽으로 미니까 빨라질 테고 얘는 얘를 왼쪽으로 반작용이니까 느려질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3, 얘는 얼마예요? 이렇게 나왔지. 자, 풀이 과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1번 4 곱하기 4는 16 더하기 2 곱하기 2는 4 는 4 곱하기 3은 12 더하기 2 곱하기 모르니까 v 2v 됐죠? 그러면 2v가 8 나오면 되잖아. 맞지? 그럼 v는 얼마야? 4m/s. 그래서 얘 4m/s. 이렇게 푸는 게 1번이고요. 됐죠? 그 다음 2번. 자, 2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죠. 어차피 네가 나를 치니까 나도 너를 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래서 네가 나를 어떤 시간 동안에 가한 힘, 시간에 따라 가한 힘, 충격량, 네가 받은 충격량과 내가 너를 받은 충격량은 어차피 똑같다.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다. 그럼 운동량 변화량은 아까 배웠죠? 운동량 변화량은 이렇게 쓰고요. 얘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다라고 써도 되지. 그럼 얘가 일정하니까 얘네들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야. 근데 이거 쓸 땐 조심해야 돼. 속도 변화는 항상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나처럼 보여야 돼. 자, 질량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이게 2대 1이야. 그럼 속도 변화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맞아? 속도 변화가 1대 2입니다. 그러면 속도 변화가 얼마 바뀌었는지 보세요. 4에서 3으로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m/s가 속도 변화야.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m/s가 바뀌어야 되지. 1대 2니까 맞아? 부호는 싹 다 무시한다고 했어. 1 크기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1대 2야. 그러니까 2에서 2를 더하니까 4가 되는 거지. 됐니? 이렇게 풀어도 되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까먹은다고 했지. 자, 이거 운동량 보존 법칙 정립하고 그래서 그걸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는 서로 반비례다라는 거 이걸로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충돌의 종류는 무엇이냐는 거야. 충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 일단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건 안 돼. 자,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하나의 물체가 있었고 정지한 물체를 운동하는 물체가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갖고 있던 모든 에너지 얘한테 다 몰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정지하고 얘가 튕겨나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들어오는 속도가 10m/s야? 10m/s로 가면 얘가 10이 돼서 날아가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게 바로 완전 탄성 충돌이지. 그 다음 일반적인 충돌은 이거야. 탕! 너는 빨라지고 나는 좀 느려지고. 이걸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가만히 있던 녀석한테 어떤 녀석이 부딪혀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야. 두 개가 하나 되는 거야.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야. 일단 얘는 완전 비탄성 충돌 아니죠. 아니지.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이냐 우리는 비탄성 충돌이냐 그거 두 개만 구분하면 되겠지. 맞잖아. 그치? 그거 구분할 때 원래 원칙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완전 탄성 충돌은요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야.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가 너한테 주고 네 에너지가 내가 받는 거야. 맞아? 이게 바로 완전 충돌 에너지, 완전 탄성 충돌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는 바로 뭐에 해당돼? 그냥 비탄성 충돌이야. 완전 탄성 충돌은 운동량도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는 거. 비탄성 충돌은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이거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량 보존됐으니까 속도 다 구했지. 자, 이거 운동 에너지 구해서 이거 운동 에너지 구해서 더해. 이것도 운동 에너지 구해서 이것도 운동 에너지 구해서 더해. 그래서 같은 값이 나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더하기 이게 100 나왔는데 이거 더하기 이것도 100 나왔어. 그럼 뭐야? 운동 에너지 보존되니까 이건 완전 탄성 충돌에 해당되는 거야. 그런데 더했더니 100인데 더해봤더니 90이야. 이거 운동 에너지가 보존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아, 너는 비탄성 충돌이구나.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런데 이거 언제 하고 지랄하고 자빠졌어? 이거 언제 할 거야? 이거 언제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여기를 보세요. 여기 벽이 하나 있다. 벽이 하나 있다. 벽이 하나 있는데 잘 봐. 내가 여기에서 코딱지를 10m/s로 던질 거야. 코를 막 펴. 코딱지를 막 뺀 다음에 팅 하고 튕기는 거야. 평상시에 승원아 많이 했잖아. 그치? 그렇다고 해.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이거 반건조 아닙니다. 반건조 아니야. 딱딱하게 굳은 거 얘기하는 거. 반건조는 가서 달라붙겠죠?
자 그러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 튕겨 나왔어. 10으로. 이건 봐봐. 무슨 일이 벌어져? 내가 너한테 갔는데 중간에 속도의 손실 없이 그대로 나왔지. 맞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완전 탄성 충돌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 충이야. 그런데 자 내가 이거를 던졌더니 이 새끼가 튕겨 나올 때 뭐 예를 들어 4m/s야. 10m/s로 던졌더니 그럼 번데기 6m/s만큼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속도가 감소했다는 얘기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비탄성 충돌이야. 비탄충이죠. 그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자식이 반건조야. 반건조. 말랑말랑 끈적끈적.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걸 10m/s로 던지면 딱 달라붙겠지? 맞잖아? 딱 달라붙을 거 아니야? 이런 거 두 개가 한 물체로 되는 거 이런 건 완전 비탄성 충돌에 해당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어차피 두 개가 한 물체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구분하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이걸 빼고 우리는 이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된다고. 맞아요? 됐니? 자, 구분하기 제일 쉬운 방법 이겁니다. 현재 여기 있는 코딱지와 벽하고의 상관관계지. 맞아? 그럼 잘 봐. 벽이 코딱지를 처음 해봤을 때 얼마의 속도로 오고 있어? 10m/s로 속도로 오고 있지. 맞아? 그 다음 충돌 이후에도 벽이 코딱지를 보면 얼마로 멀어지고 있어? 10m/s로 멀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벽하고 코딱지 사이에 그 속도 차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상대 속도라고 불러요. 기억나? 이때 이 상대 속도는 충돌 전이나 충돌 후나 어차피 똑같지 않아. 똑같지. 얼마? 10. 맞아? 그런데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 보면 벽하고 코딱지 충돌 전에는 10이었지. 상대 속도가. 그런데 충돌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 4로 바뀌었어. 상대 속도가 반응 전과 충돌 전과 충돌 후가 똑같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나 네가 나를 보나 얘는 에너지가 안 바뀐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얘기고 상대 속도차가 분명히 발생했다? 그러면 얘는 볼 것도 없이 비탄성 충돌이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야. 완전 탄성 충돌이나 비탄성 충돌이냐? 얘네들은요. 상대 속도 차이로 보는 거야. 상대 속도 차이가 충돌 전과 후가 똑같아. 차이가 없어. 그러면 무조건 완전 탄성 충돌. 그 다음 충돌 전과 충돌 후가 속도 차이가 있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비탄성 충돌이야. 그러면 저거를 이제 여기다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 처음 해봐봐. A가 B를 보건 B가 A를 보건 B는 가만히 있다고 치면 A는 어떻게 되겠어? 나한테 2m/s로 오는 거지. 그래서 상대 속도가 얼마야? 2지. 처음 2야. 근데 여기는 상대 속도가 얼마야? 1이지. 그치? 상대 속도 차이가 발생했어? 발생하지 않았어? 발생했지. 차이가 0이 아니지. 그럼 이건 볼 것 없이 무슨 충돌이야? 비탄성 충돌입니다. 그럼 비탄성 충돌이니까 얘는 운동에너지 보존돼요? 보존되지 않아요? 라고 누구한테 물어보시면 아예 그냥 정답은 뭐라고 하면 돼? 아, 보존 안 돼요. 됐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 자, 다시 한번 충돌 종류에서 완전 탄성 충돌이냐 그 다음 비탄성 충돌이냐 이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 속도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야. 반응 전에도 봤을 때 상대 속도 차이가 5m/s인데 반응 후에도 상대 속도 차이가 상대 속도가 5m/s야. 그래서 차이가 없지. 차이가 없으면 얘는 무조건 완전 탄성 충돌. 요거를 요렇게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 상대 속도가 전과 후가 똑같으면 무조건 완전 탄성 충돌. 만약에 여기를 상대 속도 차이라고 쓰면 얘는 0. 그치? 얘는 0이 아님. 이런 식으로 써야지. 잘못 쓸 뻔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운동에너지 계산할 필요도 없다. 보존되지 않는다. 이런 건 써놓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오른쪽 4번 문제. 4번 문제는요.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3부의 속도로 운동하던 녀석이 이제 어떻게 됐어? 한 물체가 된 거지. 어떻게 됐다? 두 물체가 한 물체. 자, 여기 잘 봐. 두 물체가 한 물체가 됐어. 이제 보셔야 될 거야. 얘는 0입니다. 자, 처음 운동량 얼마야? 자, 이런 문제 풀 때 운동량 보존으로 풀어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귀찮은 게 뭔지 알아? 야, 질량 M이고 이거 3분의 1. 아, 귀찮아. 그럼 그냥 1이라고 써. 그럼 이거 얼마로 쓰면 돼? 2라고 쓰면 되죠. 그럼 이건 1이고 얘 2잖아. 그 다음 얘는 3V이고 2V래. 그럼 이거 그냥 3이라고 써. 3m/s라면 얘는 1m/s가 되는 거죠. 됐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면 1 곱하기 3이니까 얘는 3이야. 얘는 0이죠.
그러면 여기는 충돌 후에도 얼마가 돼야 돼? 3 더하기 0은 3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3이 돼야 돼. 맞아? 진짜 그런 점을 해봅시다. 1 더하기 2는 1 맞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3kg짜리가 1m/s니까 3 맞네요. 자, 그 다음 A의 운동량 변화량하고 B의 운동량 변화량은 똑같을 거야. 맞아?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운동량 변화량입니다. B는 오른쪽으로 힘 받았으니까 증가하는 운동량 변화량이 생기겠지. 그 증가하는 운동량 변화량은요 0에서 2 곱하기 1이니까 2입니다. 그래서 얘는 운동량 변화량이 2만큼 증가했어. 자, 그럼 얘는 그렇다면 감소하는 운동량 변화량이 2란 얘기지. 그래서 얘는 2만큼 감소해야 돼. 2만큼 감소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아니 그냥 이거 화살표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자. 그냥 귀찮다. 그래서 얘는 봐봐. 처음에 얼마야? 3. 얘는 지금 얼마야? 1. 그래서 마이너스 2 맞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어차피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 그래서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지우고 운동량 변화량은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다. 근데 어차피 이게 똑같잖아. 그럼 질량 변화가 1대2지. 그럼 속도 변화의 비율은 2대1이다. 이렇게 놓고 너네가 문제를 풀어도 되지. 자, 그래서 속도 변화 봐봐. 3V, 3에서 V만큼 2만큼 감소했지. 그럼 얘는 얼마야? 속도가 0에서 1만큼 증가했지. 딱딱 맞아 들어가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걸 다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같다. 운동량 보존. 두 번째, 운동량이 감소한 만큼 운동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변화량의 합은 항상 일정할 것이다. 그 다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질량과 속도는 서로 반비례다. 그래서 거꾸로 문제를 풀어도 되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충돌 후 A의 운동량 감소했다. 맞죠? 마이너스 2만큼. 정확하게 말하면 M하고 V니까 마이너스 2MV. 맞습니다.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되었다라고 했어. 맞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운동 에너지는 보존돼요? 보존 안 돼요? 안 되지. 이거 아까 무슨 충돌이라고 했어? 완전 비탄소 충돌이잖아. 두 개가 하나가 됐으니까. 이거 볼 것도 없이 그냥 보존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충돌 과정에서 A하고 B의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같다라고 해야 되지. 대신에 부호만 반대입니다.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됩니다. 3번. 자, 5번.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A의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A하고 B는 2m 떨어져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충돌할 때 A는 2m 갈 거야. 근데 B가 가만히 있으면 A만 움직일 테고 B가 운동하고 있다면 얘가 2m 갈 때 얘도 같이 가겠지. 맞아요?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자, 일단 A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A의 속도가 처음에 3m/s였거든. 그런데 갑자기 1초 이후에 1분의 1이니까 1m/s로 바뀌었어. 그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야? 여기서 충돌했다는 얘기지. 속도가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충돌이라고 써야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 A하고 B하고 충돌할 때 몇 미터 갔다고? 1초 후에 3m 간 거야. 요거 3m 움직였습니다. 3m. 몇 초 후에? 1초 후에. 그러면 1초 후에 B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m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만큼 1m. 그럼 B의 속도는 얼마가 돼? 1. 맞아요? 1.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B는 처음에 얼마를 가고 있었구나? 1m/s로 가고 있었구나. A의 속도가 얼마였을 때? 3m/s였을 때.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 됐죠? 그 다음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어. 나중에 되면 A의 속도가 1m/s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A의 속도는 위에다 쓸까? 아래 쓰자. 아래. 1m/s가 된 겁니다. A의 속도는 이렇게 속도가 바뀌었어. 그럼 B의 속도는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게 질문이겠죠. 맞아요? 됐니? 자, 그러면 문제 요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질량이 같다라고 나와 있어. 밑줄 쳐. 질량이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줄 쳐. 그러면 이걸 1이라고 하면 1입니다. 2라고 하면 2고요. 그냥 1로 할게요.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1. 그럼 얼마가 나와? 4가 나오지. 그럼 여기 충돌 후에도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와야 돼. 그러면 1 곱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1 곱하기 3. 그래서 V 요 물음표는 3m/s. 됐죠? 이렇게 푸는 게 1번. 자, 그 다음 2번. 야, 방금 전에 아까 안 지운 거. 안 지운 거 잘했어. 그치? 난 나를 칭찬해. 지금 어차피 운동량 변화량은 똑같잖아. 그래서 질량이 같으니까 1대1. 속도 변화도 1대1. 맞지?
그럼 너 속도 얼마 바뀌었는데? 2. 그럼 너는 이만큼 바뀐 만큼 나는 이만큼 빨라지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나의 속도 변화량도 2. 그래서 난 얼마야? 3이 되겠지. 선생님, 2가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1로. 1 빼기 2에서 마이너스 1. 그럼 말이 되냐? 얘가 오른쪽 힘 받았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얘는 A가 B를 비니까 무조건 증가하는 속도 변화량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풀어도 되고. 되니? 이렇게 풀면 암산이 되겠지. 난 니들을 믿지 않는다니까. 자, 1번. 충돌던 A의 속도는 얼마다? 라고 했어. 3. 맞네요. 충돌 후 A의 속력은 얼마냐? 라고 했어. 충돌 후 A의 속력이니까 방향 무시하면 되는 거죠. 1. 맞네요. 충돌 후 B의 속력은 3이다. 맞죠? 자, 다음.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보자. 얘 처음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봐봐. 상대수도 얼마야? 2지. 상대수도 얼마야? 2지. 이게 무슨 충돌이야? 완전 탄성 충돌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운동에너지 보존돼? 안 돼? 되지. 적어놓으라고. 얘는 완전 탄성 충돌이야. 운동에너지 보존된다? 안 된다? 됩니다. 만약에 근데 A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갔대. 마이너스 1. 이건 안 돼요.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상대수도가 얼마야? 2지만 얘는 상대수도가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라면 얘가.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는 상대수도가 같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보존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 자, 뒤로 넘깁시다. 자,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A하고 B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A하고 B가 처음에 운동하고 있었어. 얘들아, 이게 만약 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있던 손을 선을 끊으면 용철이 B를 밀고 용철이 A를 밀어서 얘네들이 반발돼서 날아갑니다. 그건 처음 속도가 없는 경우야. 근데 이건 처음 속도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처음 속도가 있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줬을 때 처음 게 있는 겁니다. 조심해. 됐지? 자, 그 다음 오른쪽은 이제 반발 후라고 돼 있어. 자, 얘는 오른쪽으로 받고 얘도 오른쪽으로 받는 거지. 그래서 얘가 1m/s면 얘는 오른쪽으로 얼마의 속도가 생기는데 그건 모르겠어. 됐지?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돌 전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 거야. 1 더하기 2니까 3kg짜리가 3이죠. 그럼 반발 전 충돌 전에는 운동량의 합이 9. 그럼 충돌 후에도 얼마가 나와야 돼? 9가 나와야 되지. 얘 1kg 그대로잖아. 그러면 1kg, 얘는 2kg. 1 곱하기 1이니까 1.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면 돼? 8 나오면 되지. 맞죠? 그래서 얘는 4m/s입니다. 일단 정답은 4m/s. 됐죠? 그 다음 이렇게 풀어도 되죠? 어차피 A, B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그럼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도 무슨 관계야? 반비례. 질량 비율이 1대2잖아. 그렇죠? 질량 비율이 1대2잖아. 그러면 속도 비율은 2대1이 되면 되죠. 속도의 변화량의 비율이 2대1이다. 그러면 처음 속도 얼마야? 라고 하면 여기 3이죠? 3이었는데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라고 해서 1로 바뀌었지. 그러면 마이너스 2지. 맞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가 돼야 되지. 왜냐면 오른쪽으로 갔는데 오른쪽으로 부딪혔으니까. 그러면 얘는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럼 3에다 1 더하니까 4 나오지. 이게 암산. 암산은 이럴 때나 되는 거다. 밑으로. 자, 이제 7번입니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볼게요. 자, 우리 이 충격량도 그렇고 운동량도 그렇고 전부 벡터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벡터기 때문에 얘들아 부호가 현재 얘가 플러스라면 얘네들은 전부 마이너스라는 거 표시해 놓으세요. 마이너스부터 표시해라. 됐죠? 자,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쓸게요. M이고 EM입니다. M이고 EM. 자, 얘는 충돌 전에 얼마가 나와? EMV. 얘는 얼마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EMV. 그러면 얼마가 나와? 0이지. 그럼 충돌 후에도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지.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MV.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면 돼? MV가 나오면 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V가 되겠지. 됐어?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푸는 거야. 그럼 괜히 지웠다. 자, 이걸로 풀어도 되지.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 이것도 속도 변화. 자, 그래서 얘 일정하잖아. 그럼 얘네들은 반비례. 질량 비율이 1대2.
그럼 속도 변화의 비율도 2대 1. 맞아? 그럼 속도 변화, 첫 번째 속도 변화부터 볼게요. 얘 속도 변화 얼마야?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2V에서 그냥 V라고 하면 V다 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지. 마이너스 3V지. 속도 변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속도 붙이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야. 2V, V. 그거는 속력이 바뀐 거고. 속도니까 보고 따져야 되죠. 그러면 얘가 속도 바뀐 거는 얼마가 되겠어? 이거의 반이니까 1.5V가 돼야 되지. 그런데 이 1.5V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겠죠. 얘는 이쪽으로 받아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V 더하기 1.5V니까 0.5V 맞잖아. 됐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오늘 이거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그래서 1번. 충돌 후 B의 속도는 2분의 1V. 맞아요. A, B의 운동량의 총합은 0이지. 0! 그 있잖아.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량의 크기는 이렇게 있어. 밑줄 쳐? B가 받은 충량의 크기. 그럼 이거 뭐야? B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지. 그럼 B의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냐? 자,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주면 되지. 나중 거 MV에서 처음 거 2MV를 빼줘. 그럼 얼마가 나와? 3MV가 나오지. 크기만 따지는 게 아니라 부호를 따져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됐죠? 정답은 기억니은. 자, 8번.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시간에 따라 힘의 관계 그래프 나왔으니까 아랫면적은 뭐다? 충격량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10초일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이거는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뭘로 고쳐? 가속관계 그래프 A로 고쳐도 문제를 풀어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이걸 풀게요. 그럼 질량이 2kg면 여기는 1m/s 제곱이 돼야 되고 여기는 2m/s 제곱이 돼야 되지. 맞아? 그러면 처음 질량이 얼마야? 처음 속도가 0이라고 돼 있어. 그럼 요 아래 면적이 얼마 나와? 5 곱하기 2, 10 나오네. 여기다 10이라고 쓰고, 요 면적 얼마 나와? 5 곱하기 1이니까 5 나오네. 그러면 이걸 합하면 15m/s가 속도 변화지. 그럼 얘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주잖아. 처음 게 0이잖아. 그럼 나중 속도가 15가 나온다는 얘기지. 정답은 15m/s.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오른쪽. 요거는 9번은요. 문제에다가 추가 하나 쓰세요.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자, 얘네들이 잘 봐. 서로 다가오다가 부딪힐 수도 있지. 다가오다가 부딪히면 처음 속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처음 속도가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어. 문제 어떻게 풀어? 못 풀어. 그래서 아예 서로 손을 맞대고 라겠지? 여기다가 추가 정지 상태에서 처음 속도가 0이다. 이게 있어야지 문제를 풀어. 야, 안 그러면 문제 못 풀어. 이거 오류야, 오류. 알겠니? 정지한 상태에서 서로 미는 거야. 그러면 A가 B를 밀면 작용이죠? B가 A를 밀 거야. 반작용. 그 다음 접촉 시간 T는 동일. 힘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아. 그러면 충격량 동일. 충격량 동일하면 운동량 변화량 동일. 맞아요? 근데 질량은 누가 더 크다고? A가 더 크다고 했어. 맞아? 그러면 우리 이거 쓰시면 되지.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며. 근데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라며. 맞잖아. 질량은 A가 크다며. 그럼 속도 변화는 B가 더 클 거 아니야. B가 더 크다는 얘기는 속도 변화량이 크다, 가속도가 크다, 나중 속도가 빠르다, 더 멀리 간다. 그 얘기죠. 맞아? 됐어? 그렇게 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A,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오케이. 운동량 변화량의 합은 0이다. 왜? 얘는 플러스 운동량, 얘는 마이너스 운동량, 크기가 똑같으니까 방향 반대. 0 맞죠? 이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얘 충돌 전 이거 한 물체가 두 물체로 쪼개지는 거야. 분열이죠. 그래서 처음 운동량 0, 나중 운동량 이거 플러스랑 이거 마이너스 더해도 0. 자, 그 다음 손을 뗀 후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빙고. 정답은 5번. 자, 10번. 자, 10번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거. 속도가 V였는데 0.5V로 나왔어. 이거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 보존되지 않겠지. 이게 비탄성 충돌입니다. 볼 것도 없죠? 그렇지? 그래서 좁은들 금년은 뭐 문제 물어보면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이거야. 처음에 오른쪽을 V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0.5지. 왼쪽이니까. 우리가 운동량 따질 때는요. 벡터기 때문에 뭐에 주의하라? 방향. 자, 이거는 1이라고 하자.
1kg 1m/s.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 1 나오지. 나 이거 1로 잡은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0.5가 나오겠지. 됐어? 그러면 이 공에 어떤 일이 벌어져? 공이 벽을 칠 거야. 여기에서 공이 벽을 칠 겁니다. 이걸 작용을 한다면 벽도 공을 치겠지. 이걸 반작용을 하겠지. 그 다음 접촉 시간 t 똑같을 거야. 그치? 작용, 반작용. 됐습니까? 이게 바로 힘이다, 힘. 그 다음 공의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운동량 변화량 얼마냐? 나중 거에서 천 거 빼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1.5가 나올 거야. 됐음? 이거하고 이거 아니야. 자, 1번 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벽과 충돌한 후 감소하였지. 그치? 그래서 잘 봐. 처음 운동량 얼마? 1. 얘 운동량 얼마? 0. 맞아? 그 다음 얘 같은 경우 얘 운동량 없으니까 0. 얘 운동량 얼마야? 0.5. 운동량 보존됐어? 아니, 보존 안 됐어. 맞지? 그럼 운동량이 보존 안 된 이유가 뭐야? 벽이 너를 미는 힘은 외력으로 작용하잖아. 그래서 이거는요,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지 않지만 운동량도 보존되지 않습니다. 써. 이거 운동량 보존되지 않아요. 벽이 공을 미는 힘이 외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의 합 1 더하기 0, 0 더하기 0.5. 맞잖아. 보존도 안 되잖아. 자, 그 다음 벽과 충돌 전후 공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1.5죠. 크기만 따지니까. 그 다음 충돌하는 과정에서 벽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1.5.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맞네요. 3번. 자, 11번 문제는요. 이거는 문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치려면 두 가지 방안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일단 설명부터 들으세요. 설명부터 들어라. 11번. 민혁이는 요거까지 하고 가시면 돼요. 알겠지? 자, 보자. 얘가 이제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를 알아야지 충돌 전 속도를 알 수 있지. 근데 이 충돌 전 속도 바닥에 닿기 직전이야. 닿으면 속도가 없습니다. 어이씨. 엿될 뻔했다. 엿될 뻔했다. 깜짝 놀랐네. 이게 옷에 묻으면 안 지워지거든. 아우. 이걸 지한이 얼굴에 묻히면 속을 욕했지? 자, 이어서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요때 요 아래로 떨어진 요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요거를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 자, 첫 번째 자연학과 운동 아니야. 공기저항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VT 관계 그래프를 문제 푸는 거야. 1번 VT 떨어질 때까지 시간 몰라요. T. 근데 기울기는 중력가속도 10이잖아. 그럼 여기 얼마가 되게? 10T. 그럼 요 아래 면적이 얼마래? 20. 그럼 10 곱하기 T 나누기 2. 그럼 5T 제곱. 그럼 5T 제곱이 20이니까 T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버려. 그래서 여기는 2초가 나올 테고. 그 다음 그때의 속도는 20m/s가 되겠네. 그래서 요게 20m/s다. 첫 번째. 됐지?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잖아요. 처음 속도 얼마인데? 0. 나중 속도 얼마인데? V요. 그럼 평균 속도 얼마니? 평균 속도는 2분의 V 아니야. 그치? 맞아? 되니? 그럼 2분의 V야. 그럼 2분의 V 이걸로 풀 거야.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는 T잖아. 그러면 나중 속도는 10T잖아. 맞아? 그럼 요게 10T라는 걸 알잖아. 그치? 그러면 평균 속도는 5T야. 그럼 평균 속도로 얼마 동안 간 거야? 5T 동안? T초 동안 간 거야. 그럼 5T 제곱이 20m 같다며. 맞지? 그러면 T 제곱은 20. 그럼 T는 2초. 맞아? T가 2가 나오니까 평균은 10. 그러면 나중 속도는 얼마가 되겠어? 20. 맞잖아. 됐지? 평균은 속도가 반인 경우. 오케이? 그렇게 풀어도 되죠. 그 다음 나중에 이걸로 풀어도 돼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건 뭐 뒤에서 배울 거니까 아직 안 배운 걸로 치고 우리는 빼. 그래서 아무튼 이걸 구한 거야. 자, 이걸 구했으면 이제 충돌 전의 운동의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운동의 합이 아니지. 충돌 전에 20이고 나중에 충돌 후에 10입니다. 맞아? 됐니? 자, 그러면 일단 20에서 10으로 바뀌니까 이거 운동 에너지 보존되지 않아. 보존되지 않지. 그 다음 운동량도 보존되지 않습니다. 운동량 감소해요.
왜? 20에다가 1 그러면 20이지. 얘는 0이지. 충돌 전 운동량 합 20. 그 다음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20이면 되는데 지면은 0이고 얘는 얼마가 나오겠어? 1 곱하기 10이라서 10 나오지. 아, 운동량 감소하는구나. 그래서 이건 운동량도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도 감소합니다. 됐죠? 자, 1번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에 공의 속도는 20m/s다. 맞죠? 자, 그다음 니은이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고치는 방법.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야. 왜냐면 니네 답안지에는 정답이 기역 니은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아예 정답을 두드려 맞추려고 하는 거야. 정답이 4번이에요. 4번이야. 그래서 4번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내가 알려주는 거야. 잘 봐. 첫 번째 고칠 때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지면으로 맡은 충격량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고쳐야 돼. 자, 잘 봐. 지금 현재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가 생겼지? 20, 10이니까 얼마가 될까? 자,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지. 맞지? 아래로 가는 거 플러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 운동량의 변화량은 곧 충격량이라고. 근데 이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에 해당돼?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에 돼? 나중 거, 거 빼줘야지. 마이너스 10에서 20 거. 그럼 마이너스 30 나와. 됐어? 이게 마이너스 30이야. 그러면 충격량은요. 힘 곱하기 뭐에 해당돼? 시간에 해당돼. 근데 시간을 얼마인지 몰라. 시간 얼마인지 모른다. 시간 모른다. 시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뭉뚱그려서 얘기할 거야. 자, 이 물체는 일단 아래쪽으로 얼마야? 10N의 힘을 받지. 주어진 시간, 접촉 시간 모르니까 T라고 할게. 맞아? 그 다음 현재 네가 나를 쳐서 내가 너를 이 새끼를 친 게 위쪽이지. 맞아? 그래서 이 바닥면이 이 새끼를 위쪽으로 떠받치는 힘에 의해서 충돌이 생길 거야. 이 힘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요 힘하고 요 힘의 상관작용, 요거에서 요거 빼겠지. 요거에서 요걸 빼면 진짜 알짜 힘 얼마가 나와? 위쪽으로 작용하는 알짜 힘이 나올 거야. 이만큼. 맞아? 그거하고 이걸 곱한 값이 30이 나왔다는 얘기지. 뭔 얘기 이해되냐? 이해돼? 지금 시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시간이 1초야. 여기 1초. 그러면 이게 40 나와야 돼요. 이게 40 나와야 돼. 이 힘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실제는 요 아래쪽으로 작은 이 10N의 힘의 효과를 없애고 요 40만큼 나와야지 30이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하시면 요게 30N세크보다 크다라고 해야 돼. 30N세크보다 크다 이렇게 고쳐야 돼. 이렇게 고쳐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로 고치시면 되지. 지면으로부터 다른 게 아니라 운동하는 동안이라고 고치면 되지. 운동하는 동안 지면을 싹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지면을 무시해. 지면을 거꾸로 없애버리고 운동할 때 20, 그 다음 운동할 때 10이니까 운동만 가지고 가시는 거야.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운동만, 공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지면은 싹 다 무시하고. 되니? 니네 이거 오투 아니지. 비상 그 홈페이지에서는요. 두 번째 걸로 나왔어. 비상 홈페이지에서는 두 번째 걸로. 되니? 그래서 여기에 수정이 됐습니다. 이게 1월 27일인가 수정됐어. 수정된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 책이 바뀌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지금 하나씩 수정되는 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책이 바뀌면은요. 올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페이지만 해도 2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하면 좀 어렵잖아. 그래서 이걸로 바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 일단은 디귿.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은 충격의 방향은 이러겠어. 충격의 방향은 일단 마이너스가 나왔죠. 아래쪽입니다. 중력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라고 돼 있어. 잠깐만. 이것도 지면으로 받던 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치? 맞아? 마이너스 10 충격량의 방향. 아, 공이구나. 쏘리. 공이 지면으로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요. 공이 지면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이쪽 방향입니다. 디귿은 이쪽 방향이야. 그럼 마이너스고요. 중력 방향은 아랫 방향이죠. 플러스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지. 땡.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민정님 가세요. 자, 나머지 애들은 어디까지 풀 거냐면 12번까지 풀 거야. 12번까지 풀 겁니다. 자, 12번.
자, 지금 현재 보시면 A하고 B 사이의 거리네?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A가 B를 보거나 B가 A를 본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었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상대 속도를 의미하는 거였지. 기억나니? 그래서 서로 거리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잘 봐. A가 B를 봐도 거리가 줄어들고 B가 A를 봐도 거리가 줄어든 거지. 그치?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니네 알아도 거리차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상대 속도입니다. 기억 안 나는 사람 복습하시고요. 기울기가 상대 속도야. 근데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A가 볼 때는 이 새끼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고 B가 볼 때도 이 새끼가 다가오는 거지. 맞아요?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는 뭐야?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지. 플러스면 멀어진다는 얘기야.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의 질량은 각각 2kg, 3kg다. 그래서 얘 2kg고 3kg입니다. 그 다음 5m/s입니다. 그치? 그 다음 언제 후에? 2초 후에 거리차가 없대.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첫 번째 충돌. 두 번째 함물체가 된 거지.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지. 거리차가 없으니까. 그럼 함물체가 됐으니까 이건 무슨 충돌이야? 두 개가 하나로 된 거야. 이게 완전 비탄소 충돌이죠. 그럼 완전 비탄소 충돌은요, 볼 것도 없이 운동 에너지는 감소. 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사이의 거리가 얼마에 해당되는 거야? 2초 걸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0. 속도가 얼마에 해당돼? 5m/s. 됐어? 그럼 2초 동안 얼마를 움직였습니까? 라는 거죠. 맞아? 그럼 2초 동안에 속도차가 없다는 얘기잖아. 얘가 정지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가 10m에 해당되겠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걸렸으니까. 됐지? 자, 이제 나머지 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D는 10m다. 맞네요. 3초일 때 B의 속력은 얼마냐? 라겠어. 3초일 때 B는요, 이제 함물체가 돼서 가는 거지. 자, 일단 한번 보자. 이거 충돌 전입니다.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2 곱하기 5니까 얼마야? 10. 얘는 0. 3kg다. 자, 그 다음 충돌 후 운동량의 합도 10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얘하고 한 몸이 되니까 2, 3, 5가 되겠네. 5. 속도 모르니까 V. 그럼 V는 얼마? 2m/s. 빙고. 됐죠? 그 다음 B가 A로부터 같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라고 했어. 그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시면 되죠. A 거 구해도 돼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B의 운동량 변화량. 자, 그럼 B의 운동량 변화량은요, 처음은 운동량 0, 나중이 3 곱하기 2에 해당되니까 6에 해당되지, 운동량이. 그러니까 6에 해당되지. 틀렸지? 6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하고 니은 되니까 4번이죠. 이거 설명 안 한 거 하나 있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하고 같다. 그래서 이게 일정하잖아. 그래서 얘가 2대 3이야.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 3대 2다. 이렇게 해도 되지. 됐어? 진짜 그런 장면을 보자. 얘 속도 변화가 얼마야? 2m/s. 얘는 얼마가 바뀌었어? 마이너스 3m/s. 그럼 얘는 속도 변화량이 얼마가 되겠어? 플러스 2m/s가 돼야 되지. 왜냐? 오른쪽으로 힘받았으니까. 얘는 왼쪽으로 힘받았으니까 감소. 오른쪽에 힘받았으니까 증가. 그래서 이 곧장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니?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은 13번부터 나머지 거 싹 다 풀고 그 다음에 뒤에 역학적 에너지 일부 하시고 다음 시간은 요 운동량 보존 법칙 요거에 해당되는 테스트 볼 거야. 알겠니? 자, 지금부터 이제 책 다 집어넣어.